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언젠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청구서가 지불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올바르게 대우해주는 그날이 오면 비로소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마치 긍정성이란 하늘의 별들이 완벽하게 정렬되었을 때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지는 특별한 감정 상태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진실과는 거리가 멀죠. 만약 당신이 긍정적인 기분이 들 때까지 행동하기를 기다린다면 아마 인생의 대부분을 무기력하게 보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우리가 좋은 기분인지 아닌지를 물어봐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우리의 감정 상태와는 상관없이 끊임없는 노력과 존재감, 그리고 강인함을 요구합니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공유를 통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긍정의 힘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 이 지혜의 여정을 계속 이어나가 주십시오. 여러분의 동행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과 축복이 됩니다. 자, 여기 조금은 불편할 수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긍정성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규율이며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의식적으로 때로는 고통스럽게 내려야 하는 결단입니다. 특히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 같고 포기하고 싶거나 분노를 터뜨리고 싶은 가장 힘든 순간의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단련하는 사람은 오늘 내가 긍정적일 기분이 드나?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 기분이 어떻든 상관없이 나는 강인함으로 이 하루에 대응하기로 선택한다. 물론 이것이 현실을 부정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인생은 고통스럽습니다. 세상에는 분명한 고난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긍정성은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딛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시련보다 더 강한 존재가 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집중하는 대신 무엇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결정이며 그 시작은 바로 우리 자신의 태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을 향한 우리의 내적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 자세가 우리 인생의 전체 궤도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당신 바깥의 혼돈을 항상 통제할 수는 없지만 당신 내면의 기운은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꾸준히 의식적으로 내면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머릿속의 부정적인 목소리가 비명을 질러도 꿋꿋이 일어서고 목적을 가지고 말하며 건설적으로 생각하도록 스스로를 이끌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사고방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정체성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상황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면의 가치와 일치하여 행동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일치된 힘이 당신의 삶을 재창조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그저 긍정적이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보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떤 상황에서도 매일매일 긍정적이기로 결정하는 사람에게 보상합니다. 그것이 바로 규율이고 내면의 명령이며 진정한 힘입니다. 물론 이 길은 어렵습니다. 어떤 날은 처절할 정도로 힘들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주변 환경 어디에서도 격려의 말을 찾아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동기부여도 에너지도 없이 그저 어깨를 짓누르는 세상의 무게와 마음속을 울리는 의심의 목소리만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이 결정을 내릴 때입니다.
오늘 나는 반격한다. 오늘 억지 웃음일지라도 나는 미소 짓는다. 오늘 나는 생명의 말을 내뱉는다. 오늘 나는 단련된 한 걸음을 앞으로 내딛는다. 그리고 이 작은 결심들이 쌓여갑니다. 세상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단련된 긍정성을 향한 모든 작은 행동은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을 위한 한 표의 투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투표들이 모여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당신이라는 존재를 빚어낼 것입니다. 늘 긍정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운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순진하거나 현실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그들 역시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태도가 자신을 지키는 갑옷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불길을 통과했지만 불길이 자신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재련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긍정성을 현실 도피가 아닌 규율로, 감정이 아닌 선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수없이 반복한 결과 이제 그것이 바로 그들의 존재 자체가 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더 높은 곳으로 오르길 원한다면 이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긍정적인 기분이 들기를 기다리는 것은 논리로 위장한 나약함일 뿐입니다. 당신의 감정 상태가 당신의 행동을 결정하도록 허락하는 순간 당신은 자신의 힘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어떻게 느끼든 상관없이 목적과 명확성, 그리고 의도를 가지고 행동할 때 당신은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변덕스러운 기분의 자비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마음의 건축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만들도록 강제하십시오. 인생이 쉬워서가 아니라 인생이 당신을 쓰라리게 만들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며 보기 드문 용기이고 나약함에 대한 혁명입니다. 그리고 그 혁명은 한 번에 하나씩 단련된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한 걸음을 내딛기 전에, 한마디 말을 뱉기 전에, 당신의 손이 무언가를 만들거나 파괴하기 전에 당신의 생각이 먼저 움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들은 매 순간 자신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의 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생각을 그저 배경소음처럼, 흘러가는 구름처럼 취급합니다. 하지만 생각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생각은 능동적인 건축가입니다. 생각은 당신이 살고 있는 현실의 청사진을 그립니다. 당신의 생각은 당신의 인식을 형성하고 그 인식은 곧 당신의 현실이 됩니다. 당신이 마음에 품는 것이 바로 당신 자신이 됩니다. 만약 당신의 내면의 대화가 비판과 두려움, 한계로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의 외부 세계도 그것을 반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회가 있는 곳에서 거절을 보게 될 것이고 질서가 있는 곳에서 혼돈을 보게 될 것입니다. 도전이 있는 곳에서 이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렌즈는 당신의 생각으로 만들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인생의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공동 창조자입니다. 헛된 희망이나 환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믿고 받아들이고 강화하도록 허락하는 생각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작게 생각하면 작게 살게 됩니다. 희생자처럼 생각하면 희생자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의 생각이 바뀔 때, 당신이 마음에 의해 지배당하는 대신 마음을 지휘하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 변화는 미묘하게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내겐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는 대신 나에겐 아직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망가졌어 라고 생각하는 대신 나는 재건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실패의 증거로 보는 대신 성장의 증거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기부여의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내면의 운영체제를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의 마음이 재조정되면 세상은 더 이상 전쟁터처럼 보이지 않고 훈련장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노력과 규율, 그리고 혹독한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마음속 신성한 공간을 독성 가득한 생각들이 차지하도록 내버려 두면서 당신의 현실을 만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하루 종일 패배를 생각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결핍을 묵상하면서 풍요 속에 살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가치 없다고 말하면서 자신감 있게 걷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내면 이야기는 당신이 살아가는 경험 그 자체가 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일치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당신의 물리적인 집을 보호하듯 당신의 생각의 삶을 보호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은 강도가 들어와 모든 것을 훔쳐가도록 집 문을 활짝 열어두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부터 속삭여져온 모든 거짓말, 자기 파괴적인 생각, 제한적인 믿음에 대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둡니다. 만약 당신이 그 목소리들과 맞서지 않는다면, 당신의 생각들을 신문하지 않는다면 그 생각들은 조용히 당신의 허락도 없이 당신의 삶을 운영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작하기도 전에 스스로를 설득하여 포기하게 만든 기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차피 그들은 날 떠날 거야 라는 내면의 목소리 때문에 망쳐버린 관계는 얼마나 많았습니까? 당신이 꼼짝달싹할 수 없다고 확신시키는 정신적 고리가 반복 재생되는 바람에 허비한 날들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제 그 대안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의 힘과 진실, 그리고 가능성의 뿌리를 둔 생각들을 공급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두려움 대신 용기를 기본값으로 설정하도록 뇌를 훈련시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무엇이 잘못될지에 집중하는 대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런 종류의 생각은 당신의 정체성을 재구성합니다. 당신은 그저 생존하는 것을 멈추고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숨는 것을 멈추고 이끌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생각은 더 이상 장벽이 아니라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각이 강해질 때 당신의 행동은 힘을 싣고 따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완벽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완전함을 보고 당신을 마비시키는 대신 당신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식으로 생각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유독한 생각이 믿음이 되기 전에 그것을 포착하고 당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과 일치하는 무언가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 지은 정신적 감옥에 갇혀 사는 것 또한 노력이 듭니다. 에너지를 쓸 것이라면 가치 있게 쓰십시오. 당신 인생의 가장 강력한 변화는 외부의 인정에서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 변화는 당신이 자기 마음의 적이 되기를 멈추기로 결심하는 순간에 찾아올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생각에 대해 책임을 질 때, 그것들을 지시하고 빚어내고 도전할 때 당신은 당신의 운명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생각은 당신의 감옥이 되거나 당신의 촉매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며 그것은 단 하나의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내가 만들고자 하는 삶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생각할 것이다.
고통은 적이 아닙니다. 사실, 고통은 당신이 인생에서 만날 가장 정직한 스승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아첨하지 않으며 당신의 편안함 따위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주 잘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약점, 한계, 취약점을 드러냅니다. 당신 생각의 균열, 당신 정체성의 연약함, 그리고 당신의 인격에서 강화가 필요한 부분들을 노출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피하는 이유입니다. 고통은 우리가 상황이 좋을 때 꾸며내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기꺼이 그것을 마주하고 그것으로부터 도망치는 대신 그것과 함께 앉아 그것을 통과하려 한다면 고통은 당신을 건설하는 바로 그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속아온 가장 큰 거짓말은 고통은 제거되거나 마비시키거나 다른 곳으로 주의를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힘을 가진 그 어떤 것도 고통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고통은 성장의 대가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약한 버전을 무너뜨려 그 자리에 더 강한 무언가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저항입니다. 당신은 불편함으로부터 보호받음으로써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다루는 법, 견디는 법, 그것으로부터 배우는 법을 터득함으로써 강해집니다. 단순히 인내를 위한 인내가 아니라 그 속에서 의미를 추출해내야 합니다. 의미 없는 고난은 당신을 파괴할 수 있지만 목적을 품은 고난은 당신을 벼려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었던 존재의 부서진 조각들을 가져다가 다시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누군가로 재조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통을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더 나은 무언가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죽어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변화가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등에 짊어진 무게에 대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신의 척추를 더 강하게 만들도록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상실, 실패, 배신, 후회 등 어떤 형태로든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성장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낭비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고통에 잠식당하지도 그렇다고 그것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고통 속으로 똑바로 걸어들어가 그것이 제공하는 모든 지혜 한 방울까지 채굴해냅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그들의 다음 단계를 위한 기초가 됩니다. 목소리에 진정한 권위를 지닌 사람들, 흉내낼 수 없는 존재감을 가지고 걷는 사람들은 무언가를 겪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말하는 방식, 몸가짐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론이 아니라 경험으로 얻어진 것입니다. 고통이 목적으로 승화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은 결코 자동적이지 않습니다. 고통만으로는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쓰라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포기하고 움츠러들고 남을 탓하는 핑계로 삼는다면 고통이 이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과 맞서 싸우고 당신을 괴롭히는 대신 가르쳐달라고 요청한다면 당신이 이기는 것입니다. 당신은 주도권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고통에 대한 주도권을 줄 때 당신은 가능한 최상의 방식으로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패도, 시련도, 심지어 당신의 과거조차도 당신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긍정성은 바로 여기에서 태어납니다.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는 것에서가 아니라 상황이 좋지 않을 때조차도 당신에게는 힘이 있고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아는 데서 말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겪어온 일들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바로 그 일들 때문에 의미 있는 무언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진실이 당신의 뼈 속 깊이 자리 잡을 때 당신은 더 이상 예전처럼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고통을 초대하지는 않지만 더 이상 그것에 소유당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그 무게 아래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당당히 섭니다. 당신은 고통을 처벌로 보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준비 과정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환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바로 거기서 변화가 시작되고 힘이 태어납니다. 그렇게 당신은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한 번에 하나씩 고통스럽지만 강력한 교훈을 쌓아나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정신력을 가졌다고 해도 만약 당신의 환경이 매일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결국 그 힘은 침식될 것입니다. 마음은 강력하지만 영향력에 취약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끊임없이 과소평가합니다. 그들은 의지력만으로 충분하다고, 정신력만으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신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진실은 그것이 반드시 당신이 사는 공간, 당신이 듣는 목소리, 당신이 매일 흡수하는 에너지에 의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둘러싼 것들은 당신이 좋든 싫든 서서히 당신을 빚어냅니다. 당신의 삶을 둘러보십시오. 당신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당신이 나누는 대화, 당신이 소비하는 미디어, 당신이 가는 장소들. 이 모든 것들은 당신의 정신력을 지지하거나 혹은 방해합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부정성, 게으름, 혼돈에 잠겨 있으면서 힘과 집중력, 목적을 기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먼지 폭풍 한가운데 서서 깨끗함을 유지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규율이 잡혀 있어도 결국 먼지는 당신의 눈과 폐, 피부 속으로 파고들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용납하는 것을 흡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사치가 아니라 필수인 이유입니다. 만약 당신이 긍정적이고 집중하며 정신적으로 예리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진지하다면 당신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당신은 혹독한 정직함으로 당신의 공간을 점검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접근을 허용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당신의 삶에 어떤 종류의 에너지를 가져옵니까? 그들은 당신이 성장하도록 도전합니까? 아니면 미묘하게 당신의 한계를 강화합니까? 그들은 당신에게 생명의 말을 불어넣습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당신의 두려움, 의심, 과거를 상기시킵니까? 이것은 단지 사람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습관, 당신의 공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수선한 방에서는 명료함을 만들 수 없습니다. 산만함의 분위기 속에서는 규율을 세울 수 없습니다. 당신의 환경은 당신의 정신 상태와 일치해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벗어나려는 과거가 아니라 당신이 창조하려는 미래를 반영해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과 연을 끊거나 완전히 고립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행동하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환경이 마법처럼 당신과 조화를 이루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당신이 직접 통제권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더 명확하게 생각하고 싶다면 당신의 공간을 정리하십시오. 더 힘을 느끼고 싶다면 그 힘을 메아리치는 목소리들로 당신을 둘러싸십시오. 당신의 집중력을 강화하는 글을 읽으십시오. 당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과 일치하는 콘텐츠를 시청하십시오. 당신의 가치가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증폭되는 공간을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창조하십시오.
일관성은 올바른 환경에서 더 쉬워집니다. 긍정성은 당신을 끊임없이 끌어내리는 것들이 없을 때 지속 가능해집니다. 성장은 올바른 토양에 심어졌을 때 자연스러워집니다. 하지만 잘못된 환경에서는 가장 강한 씨앗조차 시들 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은 잠재력을 가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자신을 독성 있는 공간에 둔다면 결국 그 독성은 당신의 생각 속으로 스며들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의 생각이 오염되면 당신의 행동이 뒤따르고 당신의 미래는 조용히, 미묘하게 매일 조금씩 당신의 소나기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은 한 번의 큰 방해 행위가 아니라 느린 침식입니다. 항상 두려움을 말하는 친구, 안주를 낳는 습관, 결코 평온하게 느껴지지 않는 방, 명료함 대신 소음으로 당신의 마음을 채우는 화면. 이 모든 것들이 쌓여 당신의 규율을 갉아먹고 당신의 날카로움을 무디게 하며 당신이 막 날아오르려 할 때 당신을 다시 생존 모드로 끌어내립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내 삶 주위에 어떤 종류의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가? 나는 내가 되어가고 있는 사람을 지지하는 공간에 나를 심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과거의 나였던 모습에 갇히게 하는 조건들을 용납하고 있는가? 이것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아무도 와서 당신을 위해 당신의 환경을 디자인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인간관계를 해독해주거나 당신의 습관을 정화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의 공간이 변하기를 바라는 것을 멈추고 직접 바꾸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의 정신력은 비로소 번성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당신은 적대적인 환경에서 그저 생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조화 속에서 번성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조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련된 선택의 산물입니다. 만약 당신이 긍정적이고 예리하며 당신이 살도록 예정된 삶을 건설하는 데 집중하고 싶다면 여기서 시작하십시오. 당신 안에 있는 불꽃을 반영하는 세상을 당신 주위에 건설하십시오. 모든 날에는 당신의 감정이 운전대를 잡으려고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때로는 작게, 때로는 크게 말입니다. 당신은 화가 나고, 좌절하고, 불안하고, 압도당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규율 없이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통제력을 가지고 대응할 것인가? 시간이 지나면서 반복되는 그 선택이 약한 마음과 강한 마음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지성도, 재능도, 심지어 열정도 아닙니다. 진정한 정신력을 만드는 것은 바로 감정 통제입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감정 상태를 지배하지 못한다면 당신의 마음은 인생이 던지는 모든 모욕, 모든 두려움, 모든 불편함에 묶인 채 사슬에 묶여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감정적인 것이 진실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화가 날 때 소리를 지르거나 슬플 때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솔직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구조 없는 날것의 감정은 진정성이 아니라 혼돈입니다. 그것은 관계를 파괴하고 진전을 망치며 미래를 방해하는 종류의 혼돈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더 높은 자아에 의해 인도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더 낮은 자아에 의해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감정이 명령이 아니라 데이터라는 것을 이해할 때까지 당신은 원칙에 의해 인도되는 대신 충동에 의해 지배될 것입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깊이 느끼면서도 그것에 따라 행동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힘이고 성숙이며 권력입니다. 누구나 폭발할 수 있고
자극받았을 때 폭발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기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발의 한가운데서 평정을 유지하고 가슴이 답답할 때 숨을 쉬고 모든 부분이 소리치고 싶을 때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은 진정한 규율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훈련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들의 정신력은 건설되거나 파괴됩니다. 감정 통제는 당신이 차갑거나 무감각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명확성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시적인 감정이 영구적인 손상을 만들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기분이 아니라 당신의 가치와 일치하도록 소음 위로 솟아오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그저 당신의 감정을 따르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그런 종류의 통제는 드물기 때문에 강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근육처럼 훈련해야 합니다. 자신을 관찰하고 무엇이 당신을 자극하는지 지켜보고 무엇이 당신을 중심에서 벗어나게 하는지 알아차려야 합니다. 무언가가 당신을 화나게 할 때 그저 왜 화가 나지? 라고 묻지 마십시오. 나는 무엇을 방어하고 있는가? 이 감정 아래 어떤 두려움이 숨어 있는가? 라고 물으십시오. 그런 종류의 성찰은 감정을 통찰력으로 바꾸고 통찰력은 행동으로 옮겨질 때 성장이 됩니다. 당신이 아는 가장 강한 사람들은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일시적인 상태가 장기적인 행동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기술을 마스터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잠시 멈춤을 연습했습니다. 불편할 때조차도, 특히 불편할 때 자제력을 선택하고 또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압박 아래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날카로워지는 마음을 개발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성장하고 싶다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런 종류의 마음입니다. 인생은 당신을 시험할 것이고 사람들은 당신을 오해할 것이며 계획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 상황의 모든 변화가 내적 붕괴를 일으킨다면 당신은 결코 지속적인 무언가를 만들 만큼 안정적일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날 어떤 감정이 나타나든 그에 따라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처럼 이리저리 흔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느끼고 거르고 그런 다음에야 행동하도록 자신을 훈련시킨다면 당신은 분위기를 흡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감정 통제력을 개발할 때 당신의 감정은 더욱 가치 있어집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이끌어갑니다. 분노는 에너지가 되고 슬픔은 관점이 되며 두려움은 집중력이 됩니다. 모든 감정은 당신이 그것을 지배한다면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이 당신의 주인이 되는 것을 거부할 때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특히 긍정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긍정성은 기본 설정이 아니라 결정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감정이 고조될 때 시험받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부당하게 비판할 때, 일이 잘못될 때, 당신이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실망했을 때 말입니다. 그 순간에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행복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항상 통제할 수 있는 한 가지, 즉 당신의 반응을 통제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명하게 선택된 그 반응은 힘에 배가시키는 요소가 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보는 방식을 형성하고 방해 에너지를 설정하며 다른 사람들이 모든 것을 불태워버렸을 때에도 당신이 계속해서 건설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것이 감정 통제가 당신에게 주는 것입니다. 단지 평화가 아니라 힘, 단지 평온이 아니라 명료함, 단지 인내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삶에 대한 권위입니다. 그러니 압박이 올 때 그저 어떻게 느끼는지 묻지 마십시오. 당신이 누가 되고 싶은지 묻고 그 비전과 일치하는 반응을 선택하십시오. 마음은 감정적 숙달 없이는 성장할 수 없으며 당신의 미래는 스스로를 이끄는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신의 감정이 혼돈을 향해 비명을 지를 때 말입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긍정적이지 않을 이유를 던져주는 세상에서 긍정적으로 시작하기로 선택하는 것에는 깊고도 영적인 저항이 담겨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포기해, 문 닫아, 불평해, 무너져 라고 말할 때 당신이 대신 일어나고 희망을 말하고 건설하기로 선택한다면 그것은 절망에 대한 반란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순진한 낙관주의나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황이 얼마나 어두워질 수 있는지 완전히 인식하면서도 나는 이 어둠이 나를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긍정성은 수동적이거나 부드럽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사의 사고방식입니다. 그것은 쓰라림이 이기도록 내버려 두기를 거부하는 것이고 두려움이 당신의 말을 형성하도록 내버려 두기를 거부하는 것이며 당신의 고통이 당신의 정체성이 되도록 허락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혼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나는 여전히 가능한 것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약점이 아니라 비할 데 없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염성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부서지기를 거부할 때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믿고 다시 싸우고 다시 희망할 수 있는 허락을 줍니다. 그것이 바로 긍정적인 마음의 진정한 힘입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주변의 사람들을 점화시킵니다. 그러니 아플 때도 힘들 때도 그 사고방식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이 어둠 대신 빛을, 항복 대신 힘을,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영혼을 침묵시키려는 세력에 대항하여 조용한 혁명을 벌이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셨을 겁니다. 긍정성은 얕은 슬로건이나 일시적인 흥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련된 삶의 방식이며 반복과 감정 통제, 그리고 부정성이 아무리 시끄럽고 끈질기게 다가와도 그것에 의해 형성되기를 의식적으로 거부함으로써 벼려진 사고방식입니다. 당신의 생각, 당신의 환경, 당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 이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모든 것들을 의도를 가지고 정렬할 때 당신은 인생의 수동적인 참여자가 되는 것을 멈추고 그 건축가가 되기 시작합니다. 고통이 올 것이고 좌절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부서지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성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힘으로 대응하기로 선택할 때마다, 목적으로 생각하기로 선택할 때마다, 스스로를 끌어올려 그 위로 솟아오를 때마다 당신은 패배할 수 없는 당신의 버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긍정성은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항이고 힘이며 당신이 쓰라리고 부서지고 침묵하기를 바라는 세상에서의 영적인 갑옷입니다. 그러니 오늘 그리고 매일 끈질긴 낙관주의로 살기로 결정하십시오. 인생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인생이 던지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강해지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매일이 그 위대한 선택을 내릴 힘으로 가득하기를 당신이 스스로의